한 하루와 약 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명 비용이거든요. 한 명에는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쓴 거겠죠? 한국에서 쓴 생활비보다 훨씬 적게 썼어요, 진짜. 돈을 아끼고 싶으면 캠핑카 생활을.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캠핑카 생활 중인 떠돌이들입니다. 지금이 9월 중순 좀 넘었거든요. 저희가 2월부터 딱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8개월 반 동안 지금 캠핑카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캠핑카에 살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 때문이에요. 주거비용이 여기가 되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캠핑카에 살면은 주거비용에 쓰는 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캠핑카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과연 캠핑카에 살면서 주거비용을 아꼈는지 저희가 8개월 반 동안 사용한 총 생활 비용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먼저 식비랑 생활비.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이죠. 식비랑 생활비. 일단 저희가 쓴 비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의 생활 패턴을 알려드리자면은 저희는 캠핑카 생활한 이후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외식 횟수가 진짜 손에 꼽거든요. 그냥 큰 마트에 가가지고 일주일치를 장을 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그 장본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고 장 봐서 무조건 다 해먹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외식은 햄버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햄버거 가게에서 한 몇 번 먹고 얼마 전에 그 호수에서 연어 먹고 그 지역에 진짜 유명한 맛집이나 뭐가 있다 그럴 경우에만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먹고 거의 이제 집에서 다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실. 그래서 외식비가 비싼 뉴질랜드에서 저희는 진짜 식비에서 돈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했어요. 한국은 워낙 배달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만 귀찮아도 배달을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캠핑카에 살아서 주소가 따로 없기도 하고 배달이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딱히 막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재료 사가지고 그걸로 최대한 그냥 집에서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배달을 많이 시켜먹고 밖에서 사먹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생활비 식비가 좀 나갔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진짜 적게 나갔습니다. 저희는 8개월 반 동안 총 뉴질랜드 달러로 7,200달러 정도 썼어요. 식비는 이제 마트에서 산 식재료들 산 비용이고,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데 산 물품들, 키친타올이나 휴지나 수면 양말, 저희 쥐 잡을 때 쓰는 쥐덫이나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산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빨래, 공전 세탁실, 뭐라 그래? 코인 세탁소 가가지고 이제 1, 2주에 한 번 빨래를 몰아서 빨거든요. 빨래 들어간 비용이랑 또 저희가 맨날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가스가 닳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채우는 비용, 그거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여기 식비 생활비에는 외식비도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8개월 반 동안 사용한 금액이니까 8.5로 나누면 2명에 853달러를 쓴 셈이네요. 한 하루와 약 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명 비용이거든요. 2명에 75만 원 쓴 거니까 한 명에는 약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쓴 거겠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들지 않았나요? 한국에서도 막 저 혼자 생활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막 쓰고 이랬던 것 같은데 1인당 식비 생활비로 35만 원이면 진짜 적게 쓴 거잖아요? 샌드플레이. 물고 있네. 지금 여기가 물가여가지고 샌드플레이가 좀 있어요. 간지러. 물가가 뉴질랜드가 비싸다고 하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큰 차이 날 정도로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막 오이 같은 거나 좀 유독 팽이버섯 그거 진짜 비싸서 못 먹거든요. 채소마다 가격이 달라가지고 유독 비싸게 느껴지는 채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천 과일이나 이런 걸로 먹으면은 진짜 그 식재료 값에서 완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비싼 재료도 물론 있지만 제철 재료에 맞는 거를 사가지고 먹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제품 달걀류는 또 비싸거든요. 그리고 고기류는 이제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먹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식비가 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냥 대충 저희는 이 정도 들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외식을 안 한다고 이제 양을 적게 먹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 둘 다 좀 적게 먹는 편은 아니어서 음식을 진짜 이만큼 사서 그걸 쌓아두고 먹거든요. 막 원래 한국에서 과자도 안 먹는 과자에 빠져서 과자도 많이 먹고 고기 같은 것도 2명에 한 근 먹고 그렇답니다. 그냥 외식만 안 한 거예요. 외식만 안 해도 식비가 엄청 세이브돼요. 그 다음 통신비. 총 비용은 2명이 사용한 이심이랑 유심이랑 스타링크 기기값이랑 월 결제비 다 포함해서 8개월 반 동안 이건 1,641달러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지금 스타링크가 199달러로 좀 비싸가지고 그것만 이제 1,000달러 이상 나간 것 같아요. 웃긴 게 지금 쟤네 가격을 또 올린다고 지금 이메일이 왔어요. 220달러인가? 국민이는 지금 스파크 트래블 유심을 3개월마다 바꾸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첫 3개월만 스파크 그 똑같은 유심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스키니 유심이라고 저렴한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친구 추천을 하면은 10달러씩 크레딧 쌓이거든요. 그게 꽤 많이 모여서 지금 통신비 한 200달러는 세이브한 것 같아요. 교통비. 이 캠퍼밴 민수를 몰면서 든 기름값이랑 민수 고장나가지고 맡겼을 때 한 이틀간 그때 대중교통 이용한 값 이런 거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일단 저희 캠핑카는 2001년형 포드 트랜짓 디젤차예요. 경유차고요. 그래서 일단 휘발유보다는 좀 싸요. 제가 뉴질랜드를 거의 전국적으로 다 돌면서 기름을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면 리터당 1.5달러고 좀 비싸면 막 2.2, 2.3 이렇게까지 받는데 그 지역마다 주유소마다 진짜 천차만별이어서 저희는 게스비라는 또 어플이 있어서 거기서 싼 데 찾아서 했었거든요. 가격이 다르지만 저희는 보통 한 1.6에서 1.9 사이에 넣었던 것 같아요. 남섬이 싼 건지 여기 지금 싸진 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좀 싸게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를 구매하고 8개월 반 동안 총 13,000km를 달렸고 기름값으로 2,400 들었고 이제 한 달에 282달러를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북섬에서 남섬으로 내려올 때 그 페리를 타야 되거든요. 그 차를 싣고 이제 페리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서 그게 가격이 거의 400달러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톨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2,800달러 정도 들었네요. 그리고 관광비, 입장료 같은 거 다 포함해서 뉴질랜드 관광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막 몇천 원, 비싸봤자 1, 2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 가려면은 기본 50달러, 그리고 100달러, 120달러 막 이러더라고요. 꽤 비싸죠.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이니까. 근데 저희는 애초에 그렇게 사람 많은 관광지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꼭 가고 싶었던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로토루아에 있는 와이오타쿠나 테푸이아, 반지의 제왕 촬영지, 그 호비트 마을, 그리고 통가리로 이제 노던 서킷 했던 그 캠프사이트에 자는 비용 이렇게 돈을 지불을 했고 총 이제 540달러 정도 들었어요. 이거 다 2명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 이제 번지 점프랑 빙하 헬기 하이킹 뭐 이런 거나 그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나 이런 큰 돈 나갈 일이 많이 남기는 해서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나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540달러 정도 들었다는 거. 루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주거비용. 캠핑카를 샀으니까 따로 막 숙박비가 크게 들진 않았거든요. 뉴질랜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 어느 지역을 가든 그 근처에 무료 캠핑장에서 자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무료 캠핑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제 지역 자치구 그런 데서 운영하는 그냥 캠핑장이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싸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막 1인당 16달러 정도? 그래서 그런 데서 몇 번 묵은 거랑 저희 이제 태양광 패널 달기 전에 전기가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 6일 정도의 유료 캠핑장에 잔 적이 있거든요. 캠핑장에 든 비용이 저희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캠핑장 그 비용으로는 385달러 정도 지출했어요. 총 11박을 이제 캠핑장에서 잤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무료 캠핑장에서 잤고요. 기타 레저비들 추가로 저희는 서핑이나 클라이밍이나 프리다이빙 같은 운동 취미를 즐기는데요.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서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핑보드를 하나 새고 하나 중고 이렇게 샀고요.
클라이밍도 한번 이제 클라이밍 장 가서 했고요. 기타 서핑 장비도 막 겨울에 추우니까 장갑도 사고 부츠도 사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두꺼운 서핑 수트도 하나 샀고. 그래서 레저비로 총 2,420달러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개개인의 취미나 상황이 다를 테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큰돈 들어간 캠핑카 관련.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1년 살 계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렌트를 한 게 아니고 아예 중고차를 구매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말했듯 저희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포함한 2001년형 포드 트렌지 중고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40K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돈이 들어간 그 태양광 패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우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여긴가? 타이어 교체비, 그리고 정말 큰 돈 들어간 또 수리비. 이렇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터홈 보험비 1년치를 들었고요. 그게 한 1,440달러. 타이어 결국에 4개 다 교체해서 850달러. 솔라 패널 설치도 이제 4,300달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돈 들어간 이제 차 수리 비용. 인젝터 펌프가 아예 나가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4,600달러. 궁금하신 분들은 우상단의 카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도 한번 교체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부풀어서 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배터리만 구매해서 자가 교체를 해서 80달러 정도 들었고요. 차에 들어간 비용은 일단 이 정도로 한번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차를 몰라면 추가적으로 RUC랑 레고, WOF 등 이렇게 인증받고 그래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여간 이런 비용으로 지금까지 1,300달러 정도 들었고, 거기에 저희 이제 10월에 WF가 만료돼가지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돈이 또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캠핑과 관련 모든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총 5만 달러? 50K 달러 정도 든 것 같아요. 정말 돈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차가 부디 잘 팔려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아유 저리가! 캠핑카 관련 제외한 모든 식비, 생활비, 레저비, 관광비, 교통비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달에 2명 해서 1,830달러 정도 들었어요.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무조건 이거는 2명에서 지금 한 달에 150 정도 쓴 거니까 한국에서 쓴 것보다 훨씬 적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비 생활비는 외식을 안 해서 얼마 안 들었지만 캠핑카 관련 돈이 은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주거 비용이 비싸서 캠핑카를 선택한 이유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충 주거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플랫 2명에 한 주에 한 350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이 52주고 계산하면 총 18,200달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 이제 50K 정도 들었으니까 3만 초반에만 팔면은 이제 쌤쌤인 셈인데 3만 초반에만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플랫에서 생활했으면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했을 테고 시즌잡도 이렇게 못했을 거고 이런 행복한 삶을 못 살았겠죠. 돈을 떠나서 어쨌건 플랫이 아닌 캠핑카의 생활을 함으로써 얻은 가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캠핑카에 살기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여간 한국에서 쓴 생활비보다 훨씬 적게 썼어요. 진짜 돈을 아끼고 싶으면 캠핑카 생활을. 약간 이렇게 한번 저희가 8개월 반 동안 생활했던 저희 경비, 비용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좀 이런 뉴질랜드 물가나 차량 관련 막 WF나 RUC나 그런 것도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풀어볼게요.